네, 안녕하세요. 레이키스입니다. 오늘은 코넥티아 9.7 듀얼 태블릿 윈도우 편입니다. 저번에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, 오늘은 윈도우로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, 뭐, 보이시는 대로 지금 설정창을 좀 간단하게 켜놨습니다. 현재는 태블릿이 아니라 일반적인 PC 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. 아이고야, 네,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이네요. 재원을 보시게 되면 일단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뭐 텍스트를 읽는다든지 이미지를 볼 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, OS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코넥티어 8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8 또 8.1을 탑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8.1보다 조금 더 나아졌죠. 조금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모바일 환경에 조금 더 앞서 다가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떨어진다는 게 뭐 다른 것보다 일반적인 사용면에서는 윈도우가 조금 더 편하죠. 근데 배터리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. 일전에 안드로이드 편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, 배터리 성능이 좀 좋진 않아요. 한 2일 정도 방치하게 되면 배터리가 한 10% 이하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뭐 간혹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사용을 못할 때도 있었고, 제가 그 테스트를 한 몇 번 해봤는데 배터리 성능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윈도우로 사용했을 때는 좀 더 심하고, 안드로이드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. 메모리는 2기가, 그리고 시스템 포맷이 조금 놀랬는데 64비트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32비트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뭐 굳이 64로 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, 최근에 어지간하면 OS는 64로 사용을 하죠. 근데 32로 굳이 깔았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 지금 윈도우 10 그 홈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게 라이센스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요걸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, 설명서랑 박스를 좀 뒤져봤는데 윈도우 라이센스가 적힌 부분이 없었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고, 제가 처음에 태블릿 세팅할 때 정품 인증 부분을 받았던 것 같은데, 그게 아마 임시 그 초기 설치해받는 라이센스였나봐요. 정품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어서 MSN 로그인하니까 17만 8천 원인가요? 저한테 정상적인 지불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. 이 부분은 한번 코넥티아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, 여튼 제 쪽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게 없었어요. 근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뭐 업데이트나 향후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전반적인 첫 느낌은 그렇습니다. OS 부분이 지금 하나가 좀 걸리고, 아이고 인터넷 창을 꺼버렸네요. 현재는 지금 일반적인 PC로 사용할 때의 상태고요. 윈도우 10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. 뭐 터치감은 안드로이드 사용할 때나 윈도우 사용할 때랑 별 차이는 없는데, 제 기본적인 감은 그 윈도우가 안드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. 뭐 이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 나아진 건지 모르겠는데, 태블릿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조금 바뀝니다. 아래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켜져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고, 지금 원노트도 지금 하나 켜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태블릿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화면을 이제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키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. 뭐 바로바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원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적응이 조금 덜 됐어요. 이게 그 에버노트나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뭐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, 텍스트 위치가 제멋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클릭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저한테는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은데, 뭐 원노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태블릿 모드 전환도 가능하고, 전환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하단에 그 일반적인 PC에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확인될 수 있고,
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도 있고 뭐 위치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현재 저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는 일부러 쓰지 않고 있어요. 뭐 이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별도로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 태블릿 자체로서 사용하는 게 본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액세서리는 별로 쓰지 않고 있고, 만약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블루투스 4.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장비들은 사용할 수 있고, 만약에 동글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. USB 자체가 뭐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, 이렇게 제품 옆에를 보시면 상단에 요게 그 HDMI 포트고요. 요 옆에 있는 게 그 마이크로 5핀으로 된 표준 규격 USB입니다. 근데 일반적인 USB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코넥티아 측에서 해당 그 포트를 이용하는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걸 발매하진 않았어요. 제가 다른 제품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일반적으로 충전 외에는 별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 뭐 카메라 있고 후면에도 카메라 있고요. 뒤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지금 스피커가 이쪽이 아마 스피커였던 걸로 기억해요. 이쪽이 아마 마이크 수음부인 것 같은데,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아이폰이 그렇죠. 마이크와 그 스피커가 각 한쪽씩 있는데 언뜻 보면 그냥 양쪽 다 스피커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거의 아이패드와 흡사한 것 같아요. 화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회전이 되고요. 세로 모드로 해도 뭐 편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세로 모드로 사용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, 이건 유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영상이라던가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는 가로 모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동영상 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, 제 기본적인 느낌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안드로이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윈도우 OS 자체가 뭐 아무리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안드로이드 그 모바일 운영체제의 가벼움보다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전반적인 스펙이 2기가 램으로 윈도우 10을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죠.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를 좁은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, 조금 더 확장된 영역,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사진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과 같은 뭐 윈도우 무비 메이커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실질적인 사용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하게 되면 음량 조절도 가능하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KMP 그 어플리케이션인데, 일단 음질 확인을 위해서 살짝 들어서 재생을 해보면 익산까지 3대 천왕 작가들이 가본 부대찌개집은 무려 36군데. 과연 이 중 익설명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? 전반적인 음질은 일전에 안드로이드 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. 100%가 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음질이 좀 깨지는 현상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. 80%대까지가 가장 안전합니다. 뭐 이 부분은 스피커 유닛에 대한 부분이니까 OS를 타진 않는 것 같고, 그래도 뭐 동영상이나 뭐 음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요. 일반적인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재생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제 초기 어플리케이션 로딩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PC와 비교했을 때 또는 안드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느린 편이고요. 일반적인 웹서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활해요. 그 부분도 꽤 나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뭐 블로깅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청취, 유튜브 같은 것들 많이 보시니까, 저도 유튜브는 많이 보고 있는데,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해당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윈도우로 사용하건 또는 뭐 안드로이드로 사용하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편한 게, 뭐 현재는 안드로이드도 별 차이는 없지만, 왜냐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제를 많이 지원하니까
윈도우에서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.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익스플로러가 기본 웹브라우저가 아니죠. 기본은 엣지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저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일정 수준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엣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기는 편한데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환경들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남아있죠. 근데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요. 이게 엣지 브라우저고요. 이런 식으로 웹에서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. HTML5를 좀 활용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HTML5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확답은 좀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느니 차라리 금방 뭐 구글 크롬이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대체 브라우저를 요즘 더 많이 쓰고 있고 엣지가 속도를 좀 따라오긴 했지만 글쎄 편의성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엣지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그냥 IE를 사용하겠고 IE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라면 구글 크롬을 더 사용할 것 같아요. 엣지를 썼을 때 메리트라는 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뿐이지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어요. 원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안 보여드렸나요? 원노트는 뭐 윈도우 오피스 계정이 있다면 뭐 기본적으로 계정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정을 사용한다면 가장 사용하기 편한 어플리케이션이고 가장 편한 텍스트 뭐 편집 툴이 될 것 같은데 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뭐 워드라든지 엑셀 같은 무거운 작업보다는 이런 원노트 같은 간단한 문서 편집 또는 문서 제작 이런 걸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부분들은 글쎄요. 이 패드의 가장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 건데 배터리예요. 사실 배터리를 제외한다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란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일 정도 방치하게 되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안드로이드와 달리 윈도우가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윈도우 태블릿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. 뭐 물론 간단하게 2시간, 3시간 내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배터리가 71% 대략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은 한 2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.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지금 어플리케이션 켜놓고 화면만 보여줬을 땐 3시간이죠. 뭔가 조금이라도 동영상이 무거워진다. 뭐 가령 4K 같은 경우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었고요. 한 1080p만 넘어도 발열이 꽤 심하게 오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겨울엔 상관없을 거예요. 따뜻하니까. 다만 여름에는 발열을 감수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